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북한으로 유학을 갔다 온 건 아닌가 하는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이어 역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부닥친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정부와 임대인이 25%씩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영길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며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도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글을 썼습니다. 이어 한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송영길의 이 같은 주장에 누리꾼들은 정말 환장하시겠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는데요. 임대료로 수익을 얻어 생활하는 임차인들에게 25%는 네가 내라. 즉 25%는 깎아주라는 말인데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임차인들이 건물 살 때 받은 대출금은 생각 안 합니까? 또 국가가 25%를 분담하면 나라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겠죠. 재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갖가지 세금은 또 다 올라가겠죠. 지금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마구 풀어대는 바람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산화를 조금씩 추진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대한민국 모든 땅, 모든 건물을 다 국유화하자고 솔직하게 공언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시노팜 백신이 출시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2일 시노팜 홀딩스의 대표이사 리즈민과 리우이 이사가 같은 날 개인 사정의 이유로 일제히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이사가 돌연 사임한 시노팜 홀딩스는 시노팜 주식회사의 지분 54.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시노팜 홀딩스는 중국의 국유기업 시노팜 그룹 소속으로 홈페이지에는 중국 최대의 약품 및 의료보건 제품 판매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노팜 홀딩스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2종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 전문가 타오리나는 시노팜 백신엔 73가지의 부작용이 있어 어떤 현존하는 백신보다도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한 백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밝혀진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 두통, 고혈압, 시력 감퇴, 미각 상실, 생리 지연, 요실금 등입니다. 중국 백신 안전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관심을 기울여온 평론가 마쥐는 시노팜 임원의 사임은 그동안 과대평가되어 온 중국산 코로나 백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국 백신 데이터는 물론 모든 공식 데이터가 투명성이 떨어지고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겐 찍소리 한번 못 내는 문재인 정부 탓일까요? 중국이 우리나라 고유 음식 김치를 자신들 전통 음식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은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스타를 우리는 국수로 표기하지 않죠. 영국의 피시앤칩스도 생선과 감자튀김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국의 햄버거 또한 고깃빵으로 바꿔 말하지 않습니다. 돼지의 다리를 소금에 절여 건조한 스페인의 하몽도 하몽 그대로 표기하죠. 김치를 중국말로 둔갑시킨 파오짜이는 양배추나 고초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 지역의 절임식품으로 사실 김치보단 서양의 피클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발효를 하기 위해 찹쌀가루가 들어가는 대한민국 김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고 황당한 건 우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입니다. 문체부는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면서도 김치찌개를 파오짜이 땅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15일 제정한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서 영어권에서 이미 널리 쓰이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며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의 예를 들면서도 중국의 경우에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13일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김치를 파오짜이로 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자국 문화로 흡수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도움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